민주당은 의례적인 축하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장동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질문을 다 듣지도 않고 인터뷰를 중단해버렸습니다. 해당 영상부터 보시죠. 정치적 현안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당선 축하의 말도 건네기가 어렵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공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나 봅니다. 너희도 나를 망쳐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당심과 민심을 들었습니다.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보신 그대로입니다. 기자가 정청래 대표에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린 겁니다. 꼭 저렇게까지 했어야 했느냐라는 생각도 들게끔 만드는데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의 이 생각과 언행은 참 독특합니다. 네. 예. 그리고 선악으로 구분을 하는 거에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그 자질이 출중합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고 그 적은 아주 신랄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거의 문매를 가하는 그런 그 스타일을 지금까지 쭉 보여왔기 때문에 뭐 새삼 달라질 것도 없다. 그런데 언제까지 저렇게 할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네, 이게 여야 대표가 악수도 안 하고 서로 대화도 안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초조한 것은 새로 당대표에 선임된 장동혁 대표가 더 초조할까요? 정청래 대표가 야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 악수도 안 하고 이런 그 여론의 그 불편한 그거를 내가 고스란히 감내를 해야 될지 아마 초조한 쪽은 정청래 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뭐 여야 대표가 뭐 몇 개월 동안 저렇게 지금 현재 불편한 모습으로 보낸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어떠한 계기가 마련이 되면은 뭐 또 서로 언제 그랬는 듯 국회에서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논쟁을 하다가 또 대기실에 가서는 또 형님 동생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청래 대표도 이제 출구 전략을 짜야 될 텐데 계속해서 저렇게 강경 일변도로 갈 수는 없을 테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김찬일 평론가님. 자기 정치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야가 갈등하고 싸우면 국민들이 좀 피로해지겠죠. 그리고 불만이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더 많이 돌아오겠습니까? 당연히 최종 책임을 지는 정권에 훨씬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거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부의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 정부의 어젠다가 성공을 해서 국민에게 체감되게 만드는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데 좀 더 매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축하난은 보냈습니다. 근데 화면 함께 보시죠. 그 난이 도착한 곳이 엉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축하난을 보냈어요,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뭐 형식적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해서 정청래 대표의 명의로 축하난을 26일 밤에 보냈는데 장동혁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이제 당대표가 됐고 장동혁 대표가 근무하는 곳도 국회 본청에 당대표실이 있습니다. 그럼 축하를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장동혁 대표가 근무하는 당 대표실로 축하난을 보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국회의원회관 장동혁 의원 사무실로 보냈다는 거죠.
자, 당대표가 되면 의원들은 다 짐을 싸고 새로 당대표실로 다 옮깁니다. 보좌관들도 다 따라 옮겨요. 그러면은 의원 회관에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난을 보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광래 대변인님? 글쎄 뭐 보내기는 보내야겠고,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 취임했을 때 당시에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네. 우리는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받았으니까 네.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실무진이 의도적으로 약간의 이 소심한 불만의 의사 표현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정청래 의원 회관에 의원실로 보낸 건 아니죠? 대표실로 보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장동혁 우리 신임 대표하고는 네. 약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계속 가져가려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청래 대표도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잖아요. 네.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서는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본인을 뽑아줬던 강성 지지층 또 본인이 앞으로 민주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정책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복원돼야 되는데 네. 정치 복원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장동혁, 정청래, 강대강으로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법사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얼마 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 조금 마음이 통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시죠. 네, 장동혁 의원님.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잘 들었고요. 정심, 장심 같습니다. 정청래의 마음이나 장동혁의 마음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엄청 잘 통했네요. 정심, 장심이라고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얘기할 정도였다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가 달라져서 그런지 아주 극과 극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또 공통점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65년생, 69년생, 충남 금산과 충남 보령, 그러니까 충청도의 아들들입니다. 충청이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향이면 그래도 얘기도 통하고 그래도 뭐 만나면 형 동생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장동혁 대표가 69년생이니까 이제 4살 형님이 정청래 대표잖아요. 형님, 동생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장동혁 대표 이름만 나오면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내란 척결을 내세우고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 양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모습은? 한 1년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정심, 장심하면서 굉장히 좀 가깝게 좀 분류가 될 수도 있는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은 것이 사실 달라졌죠. 앞서서도 보셨지만 두 사람이 외치고 있는 그 슬로건 자체도 극과 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뭐 정심, 장심의 그 장면을 또다시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에 굉장히 좀 친숙하게 서로 이렇게 법사위원장과 그리고 법사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에는 굉장히 좀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좀 챙기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언급만 되더라도 말을 끊고 자리를 뜰 정도로 정말 이 양극으로 치닫는 모습이 보여져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통합이라든지 협치라든지 서로 그러니까 예의상 아니면 그냥 의뢰하는 말로도 강조한다라든지 언급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당분간은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두 사람을 두고 극과 극은 통할 수도 있다라고 조응천 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난데요. 들어보시죠.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좌우를 대표하는 파시스트죠. 네. 불가침 조약 맺고 한때 잘 지냈습니다. 독일이 그 조약을 깨고 쳐들어가기 전까지. 극과 극은 통한다니까 서로 간에 필요로 하잖아요.
장동혁이 있어야 정청래가 편하고 정청래가 있어야 장동혁 말이 네네. 이게 통하고 네. 극과 극은 통하는 뭐 그런 역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올해 잘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히틀러고 누가 스탈린인가요? 김동원 대변인님.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하실 줄 믿습니다. 참 누가 스탈린이고 누가 히틀러다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 여의도 정치가 상당히 파행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될 텐데요. 네. 저는 그 정청래 대표의 얘기를 대표 취임 이전부터 쭉 주시를 하는데 정 대표가 가장 많이 하는 그 단어가 딱 두 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짐작을 하시겠지만 내란 정당이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네. 또 이른바 이제 장동혁 대표 새로운 리더십으로 탈바꿈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부터 또 극우 세력이란 말을 더 자주 쓰는 네. 내란 정당과 극우 세력은 거의 뭐 정청래 대표 입에서 마치 모터 달린 입처럼 계속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요. 바로 저런 그 모습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지금 누가 더 불안한가 할 때는 당연히 정 대표가 야 이런 국면은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지 아무리 나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저렇게 건재한다 손 치더라도 이거 내가 앞으로 대선에도 도전을 해야 되고 이거 분명히 마이너스일 텐데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네. 지금 뭐 정치 경력이 1, 2년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저런 모습에 새로운 그 리더십으로 제일 선봉에 선 장동혁 대표가 선뜻 아이고 그래 우리 정 대표 아주 잘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선뜻 밟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가 자꾸 유인을 한다라는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결국에는 아마 영수회담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게 새로운 돌파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새로운 리더십이니까요. 그리고 또 파부 침주라는 얘기가 네. 있죠. 예, 강을 건널 때는 타고 온 뗏목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일단 건넜습니다. 그러면은 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그 뗏목과 그 다음에 밥을 해먹는 그 솥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깨끗하게 말끔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 건너온 그 땅의 기후와 바람과 이런 온도 이런 거에 맞는 또 이 정치 방향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장동혁 그 새 리더십은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후보였기 때문에 이변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의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깝게는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야 간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별로 없다. 좋아질 가능성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